오늘 강의하실 분이 박흥수 국장님, 이렇게 우리 그 세미나 때마다 우리한테 좋은 정보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대전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아유,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순환 물질 MHS 90을 가치와 명분으로 전하고 있는 박흥수 인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총청권을 느리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동작이 빠르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서먹서먹하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펜싱 선수가 국제 선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로는 충청도 분이 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리고 일본 선수, 북한 선수가 서히 앉아서 있었는데 그 앞에 파리가 한 마리 딱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북한 선수가 그냥 휙 했어요. 그랬더니 새도막이 탁 났어요. 파리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탁 칼을 꽂는 거예요. 야, 나 잘하지? 이렇게. 또 일본 선수가 그걸 보다가 본인도 파리를 휙 해서 두 도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북한이가 좀 잘했잖아요. 그래서 씩 웃는 거예요. 충청도에 있는 분이 가만히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그래서 싹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됐다라고 표정하니까 쟤는 앞으로 얘를 못 날 거야. 충청도도 빠르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 듣겠습니까? 역시 웃음이 늦게 나온 것이 청청기가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몰약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전에 이제 저번에 제가 준비했던 시인데요. 이렇게 이제 겨울 하면은 겨울에 피는 꽃들이 많이 있죠. 그죠? 네, 이제 그러한 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동백, 네, 그리고 개발 선인장도 겨울에 피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게 아니어서 여기 겨울인지 좀 몰랐었는데. 그리고 설중매, 네, 또 얘는 복수초라고 합니다. 참 예쁘죠. 자, 그리고 간혹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대답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얘는 또 이렇게 예쁘게 피기까지는 이렇게 설경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의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얘는 꽃말이 또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얘를 보면서 시 한 수를 제가 담아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재 박흥수, 나는 너를 알거니 너는 행복해야 한다. 볕이 따스한 토담길에서도 비바람이 세찬 해안길에서도 나는 너를 알거니 너는 행복해야 한다. 자, 요건 또 영원한 행복입니다. 꽃말이. 그래서 영원한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나 하면 뭐가 생각나죠? 소나무가 생각나요. 맞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는 감람나무에 몰약이라는 송진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몰약이라는 생선이 어떤 일을 하느냐? 현대적으로 보면은 암 예방이라든가 전이역제, 그리고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쪽으로 아주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요즘 바이러스 가지고 난리죠. 그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이동하고 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지구상의 최초의 치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라가 로마 시대 때는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를 쓰기도 해요. 또 인디언들은 띵박지를 좋아하죠. 그래서 순환장애라든가 관절염, 신경장애 이쪽으로 많이 씁니다. 오늘 저는 그런데 미라 한 그루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나라는 장려 문화가 어떤 거죠? 땅에 묻는 거죠. 아, 여기는 그런데 이렇게 미라를 만든 게 장려 문화예요.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미라를 만든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걸 가능했던 게 바로 물약이라는 송진이다. 그러니까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죠. 아, 얘는 천연 방부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얘는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부패가 원인이 되는 균이라는 균은 모조리 죽여버려요. 자, 그러면서 균만 죽일 거 안 되겠죠. 벌레가 아이를 까면 게임 끝나죠. 자, 사충까지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농사 사진을 한 장 올려봤어요. 자, 요분이 옥수수 관리를 하시는데, 자, 비리, 이렇게 진딧물이라든가 벌레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팔뚝도 걷어붙이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정말 기분 좋은 일이죠. 자,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얘는 우리가 감람나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셀리아, 올리브나무 이런 애들이 다 감람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몰약을 생산하는 감람나무가 제일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주목나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렇게 하죠. 그런 아이들도 1000고지 이상에서 낳은 아이들은 약효 효능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것처럼 제일 척박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약효 이런 애들이 참 뛰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농사 사진도 하나 올려봤기 때문에 한번 더 분석을 해볼게요. 아프리카 땅에, 모래 땅에, 사막 땅에 푸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곤충이라든가 동물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런데 얘 곁에는 오지를 못합니다. 왜? 기피제 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농사에 아주 연관성이 깊겠죠. 그래서 제가 현대적 이용과 농업의 이용 두 단원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즉 송진덩어리, 기름덩어리다 보니까 물에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온화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하셔서 특허를 받는데 해놓고 나니까 이 염증에 좋다는 살리개는 성분이 엄청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몰약 성분 자체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약 3.75g 한 돈 이상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효소화가 필요합니다. 자, 효소화가 필요하면 미생물이 필요하겠죠, 균이. 그런데 이 균이란 균을 모조리 죽여버리기 때문에 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 찾아낸 게 요걸 하나, 요거 한 번만 손 봐주실랍니까? 컴퓨터 꺼졌어요? 자, 그래서 이 몰약 성분에서 우리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몰약 성분에서 살고 있는 균주화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MHS90이라는 균주이고요. 자, 얘가 활동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하이드록시 메틸 풀프랄 항암물질, 항암물질. 자, 이 강력한 황산화제와 살리게인 성분이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핵폭탄 속에 힘을 내는데, 요게 액상일 때가 10톤의 농사 원재료입니다. 그리고 얘를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분말로 정제화시킨 게 의약품 및 식용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둘 다 현재 식약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자, 수증기를 냉각시켜서 잡아낸 게 화장품 원조로 및 천연 보존제가 됩니다. 얘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살리겐 성분 자체가 아스피린의 주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소염, 진통, 해열, 혈전용의 어혈 제거, 그 다음에 5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병든 세포의 전이를 막아준다, 이렇게 돼 있죠. 아포토시스라는 기능인데, 우리가 염증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염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데 혈 속에 떠도는 염증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염증에 눈에 보이는 아이들은 거기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혈 속에 떠도는 아이들은 어디에다 전이시킬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병든 세포가 전이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서 6번째예요. 얘는 뭐냐? 이제 천연 항생제로서 바이러스를 막기도 하고 낫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2번째는 하이독시 메틸 풀프라입니다. 강력한 황산화제인데 얘는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아줄 뿐더러 우리가 호흡하고 나면 늘 2%의 산소가 남아요. 얘들이 원래 태워져야 됩니다. 태워지지 않고 남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냐? 뭉쳐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정상적인 세포들을 건드게 됩니다. 그러면 염증의 원인이 돼요. 해서 얘가 암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얘는 그런 아이들을 아주 잘 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일 성분으로서 항암물질로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항암물질 하면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부작용들이 많은 것들이 많죠. 예, 그렇지만 얘는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치코릭산이에요. 자, 조 성분은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숙취 제거 이런 형태로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간세포를 살리는 일을 하더라. 자, 듣고 보니까 너무 좋죠. 그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100% 흡수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100% 흡수를 도와주는 게 거글스트론, 구글스트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몰약 성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80% 50% 우리 기능 저하되어 있는 부분들이 100% 흡수할 수 있도록 증폭시켜주는 일을 하더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면역력이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월이 좀 흘렀다 싶으면 대상포진들 무섭죠. 그런 것들이 다 면역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우리가 초유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건강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자, 우리는 평생 태어나서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면역력의 초유이지만 얘는 먹을 때마다 그 기능이 생기더라. 자, 이 두 가지,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개 다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회의에서 논문이라든가 실험에 다 이제 밝혀진 대로 내용을 옮겼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살리겐 성분 자체가 버드나무에서 추출을 하는데 사실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애들은 산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합성시켜서 산도를 낮춰요. 낮춘 게 3.7 정도 나옵니다. 자, 요런 아이를 하루에 한 알씩만 먹어도 이렇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아스피린의 주 구성 요소가 살리겐이죠. 그런데 합성의 배양에 산도가 높다 보니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 전에는 늘 3, 4일 전에 끊어야 됩니다. 지혈작용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으면은 식후 30분 후에 드세요 하는 약들 있죠. 그런 애들은 다 산도가 높은 거예요. 자, 하지만 MHS90은 살리겐 성분의 하이드록시 메틸 푸프라에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힘도 강하면서도 천연의 발효물질입니다. 그리고 산도는 6.58 중성입니다. 원래 중성이 7이에요. 중성에 가깝다 보니까 남녀노소가 먹어도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데 간혹 하시다 보면은 1000명에 1명 정도 속이 쓰립답니다. 자, 그게 뭐냐? 얘가 아무리 중성이어도 얘는 살리실산이다. 네? 제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까 약국에서 처방하듯이 19, 30분 왜 드세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유일하게 살리겐 성분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게 치아의 상아지를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지속적으로 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쟤는 양치질만 제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치코릭산 얘기니까 이건 헛개나무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만 정리하고요. 이 항알러지. 그래서 간 해독시키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드시게 되면 에너지들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렇게 좋은 애들이 정균력 테스트를 했을 때 어쩌냐. 칸디다스균이나 대장균이라든가 요런 애들을 봤을 때 99.9%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화학성분 말고 친환경에서 별로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탄수균하고 진지바이러스균은 정말 안 좋은 균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무탄수균은 충치균인데 얘는 불소 성분을 입에 먹어도 죽지를 않습니다. 한데 우리 그 치약만 쓰셔도 99.9% 정균력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서 친환경에서는 사실 없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몰약 성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헬리코박터를 죽입니다. 헬리코박터가 우리가 이제 화학약품 하면은 사람이 됐든 식물이 됐든 간에 화학약품이다 하면은 호두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한 번에서 2번 정도 맞게 되면은 내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호두 생성이었기 때문에 내성이란 자체를 저희가 배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균, 그렇다면 여기 이제 세균의 독성 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렇게 정균력이 뛰어난다 하면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인체는 아주 우회하더라. 그러면서 염증의 억제 효과가 너무 뛰어납니다. 자, 얘는 암전이 억제 효과인데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상처 회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거예요. 네, 요건 여성 자궁 경부암 테스트 했던 겁니다. 자,
2% 용액 가지고도 이렇게 50% 정도가 활동을 막 거의 멈춥니다. 예, 그러면 4%라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물질들이 있느냐. 자, 사실은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17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하다 보니까 욕 같아가지고, 자, 17년 플러스 1 전에 우리 개발자님 김진우 박사님께서 서울대에서 김치 유산균에서 연구를 하고 계실 때 멘토로부터 초대를 받습니다. 받은 곳이 교회당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성경의 주인공과 생애를 함께하는 식물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저 같은 이런 시인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겠죠. 예? 그런데 요분은 과학자다 보니까 거기에 꽂힌 거예요. 해서 보니까 동의보감에도 한 200군데 이상 이렇게 처방전들이 나옵니다. 우리 드라마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매 맞는 직업도 있었죠. 그죠? 예, 그때 어열 제거하는 쪽으로 주로 쓰십니다. 자, 해서 기혈수에 맞춰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 오기 싫은데도 주위에서 가자 해갖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도 스트레스죠, 사실은. 자, 그러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혈독. 혈에 염증만 없으면은 만수무강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만병의 원인이 되는 혈독, 혈의 독소죠. 수도, 우리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요게 독소가 차게 되면은 옆구리 쪽에 이만한 식장이 2개 붙어 있는데 얘들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늘 나이 좀 드셨다면 요런 거 얘기하시죠, 요런 거. 뼈로 오는 병들이 주로 그렇더라. 자, 요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우리 피 속에 피가 다녀야 되는데 요산 찌꺼기, 그러니까 소변 요런 애들이 돌아다닌다? 불결하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 자, 기혈수의 독소를 빼서 제거하는 게 이렇게 MHS 90입니다. 자, 오늘 요걸 알아보러 오신 겁니다. 자, 여기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는 보이십니까? 봤어요? 네, 경주 꽃마을 한방병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장님이 김동일 원장님이신데 이쪽으로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기 오셔요. 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앉으시면 좋습니다. 자, 요분이 통풍에는 세계적으로 권위자셔요. 왜 그러느냐? 원장님이시면서 통풍을 앓고 계신데 연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연구를 해도 안 될 때 MHS 궁을 만납니다. 해서 본인이 다 나아요. 그래서 요게 빠지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요게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요게 이제 7도 욕창이에요. 저 같은 성인의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자, 요 정도 크기면은 손이 한 2개 정도 들어가요. 왜 그러느냐? 요게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는 순간에 약이 없어요, 사실. 우리 조선실록이라든가 이런 거 역사책들 보면은 욕창 때문에 돌아가신 왕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병. 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는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뿔이 하나 생긴 애가 균이 있었는데 항생제를 쓰고 나니까 뿔이 2개 달린 애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낫는 겁니다. 자, 했을 때 본인도 대전병원도 서울에 있는 병원도 포기를 해요. 할 때 얘를 만나서 먹고 바르고 해서 6개월 만에 싹 났습니다. 자, 요분 개발하신 분을 제가 한번 모셔볼게요. 나오실 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김진우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쪽에. 요건 이제 김진우 박사님이셔요. 예. 미안합니다. 직접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옆에는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고려인의 3세로서, 현재 러시아 국립대학병원의 병원 원장이세요. 대단한 분이죠. 서울대병원 원장 대단하죠. 러시아 국립대학병원 원장이에요. 그러면서도 현재 푸틴 대통령의 주치기도 합니다. 자, 요분이 왜 우리하고 MOU를 맺느냐. 자, 우리 제품을 수출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 약이 한방병원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고개들 끄덕끄덕 하시죠.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시죠. 얘가 러시아 국립대학병원 양방병원 종합병원에서 사용한다? 대단한 일이에요. 자, 왜 사용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번 환자 중에 총장 어머니가 이제 다리에 당뇨 합병증 가지고 폐사가 돼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러시아 기술이 우리보다 낮을까요? 월등하게 높습니다. 기초과학부도 월등하게 높습니다. 힘도 엄청나게 세고 걔들은 우리나라는 저 나라고 거기서 우주선 띄우기도 사실 어렵죠. 얘들은 우주 정거장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대단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MOU를 맺냐면요. 자, 요분이 대구 한미학교 원원위원장이라는 분인데 요분이 여성 자궁 결과암하고 당뇨에 아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요분이 요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러시아 교수들이. 야, 천연 항생제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자, 사실은 과학 노벨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노벨상 받을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가? 네. 우리 건강에 힘들어서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사람 낳으려고 하는 것도 모이셨겠지만 또 농사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자, 이제는 그분들의 시간이 갑니다. 자, 여기는 유엔 사무국이에요. 여기에 박사님께서 국빈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왜 받느냐. 여기는 AU 5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곳인데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기한안의 허덕이죠.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요 걸음이에요. 걸음. 자, 꼭 내가 농사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 회사가 농약회사로 알아요. 제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갑니다. 액상일대가 식품 및 농사재료. 액상일대가요. 자, 수증기를 증발시키고 분말로 잡았을 때가 의약품 및 식용품이다. 예? 정리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과학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먹는 걸 9년 전부터 사람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 시험 용기를 씻어가지고 요렇게 고추밭에 붓게 돼요. 고추밭에. 그랬더니 안 부은 곳은 탄저병이 가득한데 부은 곳은 저렇게 고추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박사님이 요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식물에도 똑같구나 해서 연구를 합니다. 또 우리끼리 하면 안 되겠죠. 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노원대학교 이렇게. 또 여기 보니까 농촌진흥청 고시에서도 수용성이 100%다라고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나씩 해봅니다. 했더니 우리 고추농사 짓는데 진딧물하고 탄저병만 없으면 부자 되죠. 예, 진딧물도 잘 죽더라. 예. 자, 고추 탄저병도. 탄저병이 얼마나 유명한지 요즘 그 시골에 가면 어린이들도 다 알아요. 탄저병. 정말 유명해요. 연예인만 아는 게 아니라 탄저병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유명한 탄저병도 잡더라. 자, 선인장이 원래 염증에 강합니다. 스스로가 강해요. 그런데 본인이 곰팡이 가득합니다. 항균비를 만났더니 곰팡이가 싹 사라지면 물론이고 새순까지 뽑아버려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하게 사진이 잡힌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반대로 찍혔는데 이 끝의 모습이 여기 모습이에요. 새순까지 1년 정도 길어 올리더라고요. 대단하죠. 다음번에 요거 설명 끝나고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보세요. 얘가 작년 5월 달인데 벽시에 공동 육묘장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다가 이분만 관리를 잘못하셔가지고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자, 얘는 농약으로도 사실 치료가 가능해요. 하지만 약해를 입어가지고 나락구시를 못합니다. 그죠? 우리 그 동네 가보면은 간혹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엄마 저 아재 왜 그래? 그러면은 한약을 잘못 드셨대. 이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것처럼 똑같이 나락도. 그래서 어차피 묘판을 이제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럽니다. 자, 지금 하나 3일 후에 하나 별 차이 없으니까 항균비로 테스트 합시다. 했더니 눈에 보여요. 눈에. 15분 만에 싹 사라지고. 그리고 벽시에 눈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4일 후에 사진이고요. 본론에 가기 전에는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잘 됐어요. 네. 자, 요게 요렇게 추수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비밀이 또 3개가 발표. 3개. 작년에 태풍 몇 개 지나갔죠? 3개 지나갔습니다. 네. 다른 집노는 다 들어놓았어요. 힘들어서. 요 집노는 이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사가 안 졌을 때 사실 바람이 안 넘어집니다. 그러죠? 농사에서 지어보신 분들 그러죠?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이 꼭 태풍이 안 쓰러집니다. 잘 짓는 분들은 다 쓰러져요. 왜? 질소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는 농사가 안 됐느냐?
벼 이삭 길이가 10cm예요. 근데 여기는 15cm. 농사까지 잘 돼가지고 안 쓰러졌더라. 여기 내가 주인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나락 쌀알이 다른 것보다 더 굵어요. 그리고 요 쌀은 일반 밥에 먹듯이 물을 해가지고는 밥이 꼬두밥 됩니다. 단단해. 그래서 불려가지고 밥을 해 먹는다. 근데 찰기가 대단하죠. 자, 근데 예제로 작년에 이제 한 포대가 20kg입니까? 네. 예, 그거에 하나에 5만 원씩인가요? 예, 근데 요즘에는 7만 원씩이 팔았어요. 그러면 2만 원밖에 이익 안 받네라고 하잖아요. 수확량이 어쩐다고요? 50%가 더 늘었어요. 2만 원밖에 안 붙였는데도 수익은 50%가 더 는 거죠. 자, 요런 효과가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성인병을 예방하는 특수 유기농사입니다. 요게 이제 새싹보리 가지고 테스트한 겁니다. 보면은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유지해야 될 건 유지를 해줘요. 한데 탄수화물 없을수록 좋죠. 우리 다이어트 하는데. 그죠? 80에 77%가 6%로 훅 떨어집니다. 수분은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0.4, 0.3이 28%. 그 다음에 칼슘이 80에서 65가 216%. 자, 요 얘기는 뭐냐면은 없어야 될 것은 훅 떨어지고 올라갈 것 많이 올라가고 유지할 건 유지하더라. 대단하죠?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벌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요 깍지벌레가 잘 안 죽어요. 왜냐면은 솜털로 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침투가 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화초들을 좋아해가지고 키워보면은 얘들은 이렇게 하면 빨갛게 죽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딱 끼보면 빨간 피처럼 막 나오거든요. 자, 요런 애들. 한데 항균비를 만나면 저렇게 싹 녹습니다. 왜 녹느냐? 먹었을 때는 식중독, 몸에 닿았을 때는 접촉독. 자, 여기에 요 파방라방벌레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토마토만 있는 게 아니라 고추밭에 가면은 고추밭 다 끝내줍니다. 등치도 커요. 먹기도 많이 먹습니다.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레 코는 어디가 있습니까? 코. 옆에 있습니까? 기능이라고. 자, 이 벌레는 우리처럼 일단 그 뱀이라든가 이런 이게 뭐죠? 파충류 애들은 막 그 기가 맞아요. 근데 요런 애들은 어디가 있냐면 피부 자체가 코예요. 네, 피부 자체가 코다 보니까 우리 그 몰약 성분 항균비료를 맞게 되면은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식중독과 접촉독에서 죽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상추농가 배추농가에서 민달팽이 어쩌냐 이거 민달팽이. 사실 피해를 민달팽이가 많이 줘요. 민달팽이는 피해를 많이 주고 또 이게 버섯밭에도 얘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그냥 뺑뺑해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알고 싶죠. 달팽이 이빨이 몇 개나 있을까? 네? 10,000개에서 20,000개. 네. 10,000개에서 20,000개. 인터넷 조회해봐도 됩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뺑뺑한 애들도 다 뜯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들이 정말 피해를 많이 주더라. 하지만 얘 죽습니다. 근데 집달팽이 애들은 살더라고요. 근데 피해는 거의 요런 애들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네. 민달팽이가 피해를 많이 줍니다. 자, 근데 벌은 산다고 했죠? 네, 벌은. 제가 봤을 때는 얘들도 날아다니는 애들도 아까 집중적으로 맞으면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일반 우리 충들하고 달리 얘들은 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날아다니는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벌 요런 아이들은 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농가들 많이 다니실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면 좋습니다. 그 농가들 많이 다니실 건데 보면은 관행농법에서는 얘들을 끄집어내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왜냐 죽어버리니까 벌이. 그런데 그때 이제 기형과들이 많이 생겨요. 꽃눈이 며칠 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꽃 폈을 때 딸기꽃이 폈다. 며칠 정도 간다? 한 7일 정도 가요. 7일. 그러면은 7일 안에 수정이 안 되면은 걔는 기형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항균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얘를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얘 향이 강해서 오전에는 잘 안 나와요, 얘들이. 예, 원래 벌들이 그래요. 저도 이제 양봉을 어렸을 때 많이 키워봤는데 벌들이 걸음일만 해도 잘 안 나와요. 이 냄새에 민감해 애들이. 그래서 우리 거 항균비료 하면 오전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스스로가. 좀 지나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도 기형과들은 많이 줄어들더라. 제가 농가 얘기해보면 이제 그렇게 답변들을 해요. 자,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이제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파는 모종 때 요렇게 알을 응애라든가 총체 이런 애들이 알을 깐다 동시에 때롱 속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부어도 안 죽는 거죠. 그런데 항균비료는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주 정도 방치해봤더니 오갈병이라든가 녹음병이 바로 균병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균 더 재밌습니다. 작년 7월에 김해 쪽에 강수량이 100mm 정도 됐었는데 파밭이 못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못자리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생, 남동생 쪽에 누나 논인데 거의 비슷한 단지 쪽이에요. 비슷한 단지인데 동생은 항균비료를 알아가지고 얘를 키웠더니 요건 이제 장마 전에 요 장마 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장마 전에 사진을 좀 찍었을 건데 몰랐어요. 그래서 장마 후의 사진입니다. 장마 전이나 후나 사진이 이 사진. 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누나는 원래 여기는 베트랑인데 요 모습이 요렇게 변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가 안 뜨면은 광합성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들이 많이 와요. 자, 여기서 주의 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비료를 갖고 가가지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비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자료 나온 것만 다 읽어봐도 충분히 농가에서 대응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와가지고 흐리잖아요, 막. 그때는 우리 거 아무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특성들을 잘 알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날씨 좋고 할 때는 우리 게 월등하게 좋죠. 네? 근데 비 오고 막 이 햇빛이 안 들 때는 효과들이 막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좋은 걸 제대로 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마늘 얘기입니다. 마늘. 비밀이 요거예요, 비밀. 보면은 이제 마늘들 많이 까보셨죠? 네. 네. 우리 사장님도 마늘 까보셨죠? 네. 저 뭐 안 묻었죠? 네. 계속 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 마늘이 까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냉장고 속에서도 한 3, 4일 지나면 눈이 나요. 네. 눈이 나는데 얘는 침뒤 10분만 했는데 45일에서 60일이 냉장 보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순간 야, 균을 죽이니까 저렇게 포장 유통기한이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답은 뭐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생체 에너지가 최상이 되는 거예요. 컨디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가로수가 가을에 단풍나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역의 크기도 똑같아. 그런데 어떤 애는 단풍이 빨리 들고 어떤 애는 파란 애 있죠. 얘가 컨디션이 제일 좋기 때문에 늦게 늙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얘는 침지를 하는 순간에 얘를 다는 순간에 얘를 접하는 순간에 사람이 됐던 식물이 됐던 간에 컨디션이 최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요 딸기인데 여기 이제 5월 중순 아파트 베란다 시래기예요. 자, 우리나라는 남양, 서양 이렇게 있죠. 햇빛이 안 들어도 서양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도 베란다라면 엄청 뜨겁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온 속에서도 7일 정도 이런 모습을 유지하더라는 건 얘가 컨디션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딱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 제품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딸기. 작년에는 모든 작물들이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올해까지 지금 딸기 따고 있는데 모종들이 다 안 좋았어요. 그런데 요분은 본인이 농사 지어본 것 중에 최고 잘 지었어요. 최고. 자, 남들 농사 잘 지을 때 내 거 잘 되면 어쩐다고요? 인건비만 많이 나갑니다. 그죠? 이 작물이라는 게 신기해요.